지금 사도 되나요? 또 역사적 고점인데요. 이 질문은 댓글로 정말 많이 하십니다.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있죠. 눈앞에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귀에는 경기 침체, AI 거품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온갖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죠. 지금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 아마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고점이라는 공포의 실체를 데이터로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고점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역사적 고점이라는 벽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S&P 500에게 지난 50년 아니 100년짜리 장기 차트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오른쪽으로 갈수록 꾸준히 올라가는 거대한 산맥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대부분의 역사적 고점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점에 의해 새로 덮여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오늘의 역사적 고점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저 스쳐 지나간 하나의 점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의 최고 기록을 깨부수는 걸까요? 그 답은 주식시장이 성장 자산이라는 본질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첫째 주관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S&P 500에게 투자한다라는 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의 공동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혁신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볼까요? 1990년대에는 인터넷 혁명이, 2010년대에는 모바일 혁명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은 어떤가요? 바로 AI 혁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죠.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게이머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 회사 정도로 알려졌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회사의 칩 없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주가는 수십 배 뛰어오르며 S&P 500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도 AI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새로운 성장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죠. 둘째, S&P 500 지수는 스스로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S&P 500은 시대에 뒤처지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채웁니다. 과거에 시장을 호령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코닥 같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시대의 강자들이 차지하는 시기죠. 즉,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에 알아서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계속 리빌딩해주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 고점 갱신은 이제 위험하니 도망가라는 경고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 500개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라는 성적표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고점은 성장의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이정표일 뿐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도 마음 한편이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알겠는데 하필 내가 산 바로 그 순간이 꼭지면 어떡하죠?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폭락장을 정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 날카롭고 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운을 가진 투자자와 최고의 운을 가진 투자자, 이 두 사람의 20년간의 투자 여정을 직접 시뮬레이션해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접어두고 팩트의 링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인터넷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산 규모만 무려 9조 달러 한화, 약 1경원을 굴리는 미국 3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며 찾아낸 돈의 진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실험 조건은 이렇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20년 동안 매년 똑같이 2,000달러 약 290만 원씩 투자합니다. 20년 동안 투자 원금은 총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 성격이 완전히 다른 5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20년 뒤 갈렸는지 그 충격적인 성적표를 지금 공개합니다.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누구에 해당하시나요? 완벽한 피터. 이 사람은 신입니다. 매년 주가가 가장 싼 최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투자했습니다. 즉시 투자한 애슐리. 타이밍 될 줄 모릅니다. 그냥 돈이 생기는 1월 1일에 고민 없이 바로 투자했습니다. 매달 나눈 매튜. 우리가 흔히 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2,000달러를 12달러 나누어 매월 초에 샀습니다. 물론 이로지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년 주가가 가장 비싼 최고점, 즉 상투 끝자락에서만 투자했습니다. 미루는 레리. 지금은 고점이야.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주식은 한 주도 못 사고 20년 내내 현금만 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2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1등은 누구고 꼴찌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1등과 꼴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당연히 1등은 신의 능력을 가진 완벽한 피터였습니다. 그의 자산은 18만 6,077달러가 되었습니다. 원금의 4.6배가 넘죠. 그렇다면 이 2등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고민 없이 즉시 투자한 애슐리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17만 55달러.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의 능력을 가진 피터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초에 산 애슐리의 차이는 고작 15,52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생각하면 연간 수익 차이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피터가 매일 밤 새워 차트를 분석하고 타이밍을 재느라 쓴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애슐리가 진정한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3등은 매달 나눈 매튜로 16만 6,5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슐리와 큰 차이가 없죠. 적립식 투자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600원, 2,000원까지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달러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 보너스까지 챙기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매년 최고점에만 물렸던 부르의 로지와 투자가 무서워 현금만 들고 있었던 미루는 레리. 과연 누가 더 비참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린 로지가 망했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르니 로지의 최종 자산은 약 15만 1,343달러입니다. 즉시 투자한 애슐리와 비교해도 2만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20년 팬데믹 직전 최고점에 샀는데도 말이죠. 반면 현금만 들고 기회를 엿보던 미루는 레리의 자산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47,357달러였습니다. 원금 4만 달러에서 겨우 7,000달러라 불어난 겁니다. 은행 이자 수준이죠.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15만 달러, 47,000달러.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산 사람이 타이밍을 재느라 투자를 아예 안 한 사람보다 자산을 3배 넘게 불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지는 비록 비싸게 샀을지 언정 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려있는 동안에도 기업들은 돈을 벌었고 배당금이 나왔고 주가는 회복하고 전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자본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레리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느라 시장의 성장을 단 1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손해인 기회비용 상실을 불러온 겁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금물입니다. 투자 선택은 모두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은 미국 주식이 유독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의 20년도 똑같이 오를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S&P 500 이야기만 하면 꼭 나오는 반론입니다. 반론도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만 따진다면 예금에 넣어놓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 딱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S&P 500에게 투자한다라는 건 단순히 차트의 숫자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이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에서 탄생하며 기축 통화인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는 한 자본주의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S&P 500이 완전히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예금도 부동산도 원화 현금도 이미 아무 쓸모가 없는 세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1등 엔진에 올라타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승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만 S&P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세금과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순수 지수 수익률입니다. 실제로는 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여러분의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상향하지 않는 개별 잡주나 박스권에 갇힌 다른 국가 지수에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간 로지처럼 구조되지 못하고 진짜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밖에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벌렁거립니다. 그래, 로즈가 돈을 번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로즈가 된다면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 그 공포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중간에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면 어떡해? 맞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중도 포기하지 않는 멘탈입니다. 그래서 1등 피터나 2등 애슐리처럼 대박을 노리는 방법이 아니라 3등 매튜 뻗고 잘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서 우리는 최고점에 물린 로지조차 결국엔 수익을 냈다는 해피엔딩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지는 과연 그 20년을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 속 로지는 감정이 없는 컴퓨터니까 버텼겠죠.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계좌가 마이너스 50% 찍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져야 해 하며 바닥에서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나죠. 이걸 패닉셀링이라고 합니다. 결국 투자에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을 쫓는 슈퍼카가 아니라 어떤 험한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튼튼한 사륜구동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지난 실험의 3등 매달 나눈 매튜 적립식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돈이 있으면 한 방에 넣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다던데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우상향 시장에서 거치식을 한 번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의 진가는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산 주식이 다음 달 폭락했습니다. 거치식 투자자는 망했다며 괴로워하겠지만 적립식 투자자는 웃습니다. 세일하네. 이번 달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주가가 오르면은 자산이 불어나서 좋고 주가가 내리면 수량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을 공포의 시간에서 박앤세일 축제로 바꿔주는 마법의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여러분이 20년을 완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폭락장이 오면 어떡할까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쉽게 말해 축구팀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공격수 옆에 채권이라는 골키퍼, 그리고 금이라는 최후의 수비수를 함께 세우는 겁니다. 주식은 돈을 잘 벌어오지만 성격이 변덕스럽습니다. 반면 국채 같은 안전자산은 재미는 없어도 위기 때 든든하게 뒤를 받쳐줍니다.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은 떨어지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국채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금을 한 스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될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실물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려도 금은 홀로 빛나며 여러분의 계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로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5천만 원이 된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주식 50%, 채권 30%, 금 20%를 섞은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하락폭이 훨씬 줄어들어 방어력이 극대화됩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약 마이너스 15% 정도이죠. 마이너스 50%랑 마이너스 15%의 차이. 겨우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것과 8,500만 원으로 버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면 그래 기다리면 복구되겠지 하고 웃으며 버틸 수 있지만 마이너스 50%는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게 만듭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금조합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자산 배분의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만약 내가 주식, 채권, 금을 5대 3대 2로 맞췄는데 주식이 폭락해서 비율이 깨졌다고 칩시다. 이때 기계적으로 가격이 오른 채권과 금을 일부 팔아서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서 다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투자의 대원칙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를 강제로 실현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 감정으로는 폭락할 때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삽니다. 하지만 리밸런싱 규칙을 따르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안전 자산이 벌어준 돈으로 억지로라도 싼 주식을 줍게 만듭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면 비싸진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게 해주죠.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것. 이것이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대가들이 말하는 투자의 비결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지금 가격은 기업들의 피땀 어린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사더라도 안 사는 것보다 3배 낫습니다. 적립식 투자와 자산 배분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폭락장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은 고점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 버튼을 누른 오늘의 여러분에게 눈물겹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를 향한 첫걸음에 확신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